네, 안녕하십니까. 만성염증 마음의 비밀을 풀다. 이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파트에 이어서 이제 암 조직의 발생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제 강의가 뭐 항상 그렇듯이 암 조직의 발생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지난 내용 중에서 좀 짚고 넘어갈 문제는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활력의 문제입니다. 활력. 활력. 활력 그 과립구의 첫 번째 열쇠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과립구가 활력의 근원이 된다. 물론 염증이 없을 때 활력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지만 염증이 있을 때도 염증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과다 활력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접하시는 분들은 의아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염증이 나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거나 심한 염증으로 알아 누워 있거나 밖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활력이 많다고 할 수 있는가? 활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생활할 때 활동을 활력적으로 하고 또 빠르게 움직이는 뭐 이런 활동과 스피드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염증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고 염증이 생기기 전에 활력이 제가 증가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활력이 증가되다가 과립구는 활력과 발연기가 있고 과립구가 증가되다가 어느 순간에 점령지처럼 그리고 피난처, 과립구의 피난처, 과립구의 어떤 서식처, 과립구가 살 수 있는 지역인 염증 조직이 생겨난다. 암 조직도 제가 조금씩 설명을 드렸지만 염증 조직 중에서 더 빠르게 성장하는 조직이 암 조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만성염증, 암도 만성염증의 일부를 본다고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좀 더 이제 이런 부분들 암 조직에 더 포커스를 두고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염증 조직이 생겨난다. 그러나 우리 몸은 2박 3일에 적극적인 활동기를 지나서 보통 한 이틀 정도 지나면은 최소한 사람이 피곤해지고 잠을 자고 쉬게 되는 어떤 상황으로 가게 된다. 이제 요거는 이제 면역력의 어, 반기를 드는 면역력이 반기를 드는 거죠. 염증은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염증뿐만 아니라 우리가 활력 보통 한 이틀 정도는 열심히 일하다가 그 다음에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잠을 자게 되는 어떤 그런 어떤 우리 삶의 두 가지 페이지 일할 때와 쉴 때, 그죠? 일과 휴식, 활동과 잠으로 대별되는 일과 휴식의 어떤 이 두 가지 국면, 두 가지 페이즈가 있죠, 페이즈. 그래서 염증 조직도 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면역력이 반기를 든다. 면역력이 반항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면역력이 arise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면역력이라는 것은 뭐 흉선이 중심이니까 흉선의 반기, 우리 가슴에 있는 흉선의 어떤 면역기관의 작용이 강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력의 문제에서 어떻게 그 누워있는 사람들이 누워있고 아픈 사람들이 활력이 많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좀 더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과립구는 염증이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 활력을 일으키는 근원이 될 수 있다고 제가 그 활성산소와 관련지어서 활성산소의 의미를 첫 번째 열쇠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활성산소가 어떤 이런 작용에 의해서 그 사실은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든 저는 탄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활성산소가 의미가 어떻게 되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가리구가 활성산소를 일으키는, 그래서 심호흡으로 이어지는, 그건 뭐냐면 활력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에너지 사용 속도의 증가를 얘기하는 거죠. 에너지를 그냥 정상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어떤 기본적인 속도가 있다고 치면, 우리가 자동차의 악셀레이터를 밟듯이 뭔가 연료의 공급을 느리는 것이 악셀레이터의 작용인데요. 우리 몸에는 소화 속도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음식으로도 활력을 좀 증가시킬 수 있겠지만, 가령 생각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을 때, 공부할 때 이렇게 단 것이 땡긴다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영양의 공급이라고 볼 수 있는, 공급적인 측면에서 활력을 강화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에너지 사용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몸 안에서 뭔가 작용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 속도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지금까지 의학적으로 거론된 내용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지금 얘기되는 이론이 바로 이 과립구의 내용이 되겠고요. 그것이 지금까지 밝혀졌던 활성산소와 여러 가지 그 가리구의 첫 번째가 제일 어렵죠. 여러 가지 단어 내용을 갖고 제가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이 결국에는 속도를 증가시켜서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사용시키는 어떤 경쟁적인 상황을 통해서, 이것이 경쟁적인 상황을 통해서 활력을 증가시키고 우리 몸에 빠른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것은 결국 고감신경, 그죠? 위기 상황과 관련이 있더라. 교감신경이라는 건 위기 상황과 관련이 있어요. 위기 상황에 관련된 주된 가립구가 연결되어 있던 것이, 가립구가 교감신경에 전가된다는 것이 세 번째 열쇠, 아니죠. 첫 번째 열쇠에서 또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열쇠, 세 번째 열쇠 이렇게 이어지면서 두 번째 열쇠에서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 서로 시소작용이라고 얘기됐죠. 가립구가 전가될 때, 그죠? 이것은 자율신경과 연결되어 있더라. 백혈구의 어떤 일종인 가립구, 임파구가 자율신경과 연결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속도를 사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이 이 가립구의 활성산소와 관련이 있었고, 이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극에 의해서 가립구가 자극을 받, 가립구의 세포가 이렇게 있다 쳤을 때, 이렇게 있는 가립구가 있을 때 자극을 받게 됐을 때, 그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건 자극은 세균 자극일 수도 있고, 바이러스 같은 것들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교감 신경의 자극도 이렇게 가립구를 자극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교감 신경의 자극은 간접적으로 물론 이제 부신을 거쳐서 오게 되겠지만 호르몬적으로 오게 되겠습니다. 사이토카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세포 신호 전달하는 메커니즘에서는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데, 호르몬의 사이토카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오게 되겠습니다. 이 가립구를 자극하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나, 이렇게 활력이 증가될 수 있고, 활력이 증가되다 못해 염증이 발생할 수 있고, 결국에는 이 염증 조직도 결국에는 활력에 증가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불이 난다라고 염증을 봤을 때 결국에는 빠른 에너지가 빠르게 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저는 염증을 태우는 작용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활력의 증가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아픈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을 때, 아파서 누워있을 때, 아픈 사람은 여러분, 우리는 잘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활력의 증가는 염증이 커질 때, 그 사람의 활력이 증가되는 모습을 나타내고요. 염증이 나을 때도 물론 이 염증 조직은 만영력의 감기를 통해서 2박 3일 동안이 지나고 나면 다시 이제 휴식을 통해서 회복이 될 수 있죠. 보통 우리가 작은 뽀드락지라든지 등에 땀띠, 요즘에 더워서 땀띠 나신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피부 염증이 생겼다가
그것이 끝내 그것이 온몸을 뒤덮을 정도로 커지지 못하죠. 왜냐하면 낮습니다. 그죠? 낮는 것은 면역력의 반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면역력이 반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반기, 반항. 반작용이라고 하면 더 낫겠네요. 이런 사실은 마치 시소작용과 비슷합니다. 가립구가 증가되었다가 임파구가 이렇게 이제 감소되었는데 다시 이제 이 임파구가 강해지려고 다시 또 이제 올라가면서 가립구가 떨어지는 이런 올라가고 떨어지는 현상 이런 거가 반작용 counteracting force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force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염증이 커질 때 염증이 나갈 때 염증이 그러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을 때 사람은 정체기가 되죠. 정체기 염증의 정체기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무엇일까요? 이런 것들 염증의 정체기 때 커질 때 막 나올 때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 사람들 활력도 증가되고 이렇게 되는데 정체기에 됐을 때는 막 아프죠. 온몸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죠. 고열이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아픕니다. 아픈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활력 에너지가 이제 다시 이제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염증으로서 발산된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작용들은 이제 면역력에 의해서 통증, 낫고자 하는 어떤 작용에 의해서 이게 이제 강하게 이제 아픈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활력이 고열로 나타나면서 될 수 있고 결국 이게 무엇이냐? 조금 약간 애매하게 이해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것이 바로 가립구 증가증, 가립구 과다증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가립구가 이렇게 고열이 날 때 가립구가 폭증하게 되죠. 우리 몸에서 가립구가 가장 많이 증가되는 때가 고열이 날 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우는 만약에 이제 백혈병 같은 경우에도 가립구가 많이 증가됩니다. 백혈병 이런 백혈부 혈액암 같은 경우에도 그죠? 혈액암, 백혈병 같은 경우에 백혈구에서 가립구가 이제 폭증하게 되는데 고열 상황도 상당한 많은 가립구의 증가가 있습니다. 몸이 전체적으로 염증이 일어나게 되고 염증이 커질 때 그죠? 커지려고 할 때 우리 피부에 염증이 만약 있다고 가정했을 때 잇몸에 염증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일반적인 염증을 보자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이게 이제 커지다가 또 나을 수도 있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제 우리가 안 나을 수 있는 만성 염증이 생길 수 있게 되고 이 만성 염증이 오래 가게 됩니다. 면역력이 떨어진 거라고 볼 수 있죠. 면역력이 반작용이 약해진 거라고 볼 수 있고 아니면은 반대로 교감신경의 작용이 강해졌다라고 볼 수 있죠. 교감신경의 작용이 전시 상황이라고 하죠. 전시 상황이 너무 지속되니까 잠을 자면은 안 되죠. 잠을 자면 휴식을 취하면 안 되니까 오히려 이제 염증 조직을 안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40대 이후에 많이 나타나게 된다.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이런 가립구의 작용이 교감과 가립구의 작용이 강해지면서 면역력이 약해지고 이렇게 40대에 많이 나타난다고 보여지는데요. 만성 염증을 안고 있을 때 이게 커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럴 때 나을 때는 이제 그쪽에서 가립구가 이제 줄어들려 이제 그쪽에 이제 가립구가 있는 자리가 이제 붙어 있는 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혈액에서 가립구 가다가 이렇게 우리 그 혈관계에서는 가립구 가다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나을 때 다른 곳에서 이 새로운 염증이 생겨나기도 하고요. 두통이 생겨나기도 하고요. 복통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염증이 이제 나을 때나 커질 때는 이제 강하게 이제 그죠? 교감신경이 작용하면서 더 많은 가립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생성이 많아질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성이 증가할 때 가립구가 엄청나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골수에서 엄청나게 만들어지면서 염증이 커지고 가립구의 서식처도 늘어나면서 이럴 때 뭔가 더 이제 강한 활력의 액션 작용이 날 수 있죠. 그리고 활력이라고 하면 활동 스피드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게 활력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활력 이건 이제 활력이라는 거는 집착 같은 것도 있고요. 화를 내는 거. 그 다음에 끝까지 가는 거 있잖아요. 끝까지 견디기 이런 거. 이런 내용들이
활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일을 빠르게 하는 것, 스피드. 그 다음에 일에 몰두하는 것, 그죠? 물론 움직임 같은 활동 움직임의 어떤 자체도 활력과 관계 있고, 말이 빨라지는 거, 말이 많고, 저는 말이 많고 빠르고, 말이 많으려면 사고작용도 빨라야 되겠죠. 저는 말 쪽으로 활력이 많이 증가되는 유형을 갖고 있는데요. 말을 하다 보면 굉장히 에너지가 딸리는 현상까지 오게 됩니다. 말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활력이 지나치다가 이제 염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활력이라는 게 이 염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현상은 잘 보게 되는 현상이죠. 염증이 있어가지고 몸이 아프니까 이 사람이 성격도 막 화가 나고 아파서 그 사람 그래 좀 지랄을 하듯이 주변 사람들이 좀 밉게 행동을 하죠. 아픈 사람들이. 어떤 때는 갑자기 화를 팍 버럭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염증 조직을 안고 있는 사람들은 염증 조직이 있기 때문에 이 삶의 리듬에 굴곡이 심해진다 그랬죠. 폭식도 할 수 있고, 때로는 화가 갑자기 날 수도 있고, 갑자기 또 아파가지고 또 갑자기 누워 있을 수도 있고, 또 잠은 안 자죠. 잠이 안 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막 너무 또 심하게 잠을 몰아서 자기도 하고, 일종의 만성 피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만성 피로가 계속 지속되다가 나중에는 피곤이 아주 크게 물려오죠. 피곤의 어떤 쓰나미가 몰려오듯이 깊게 자는 거죠. 더 많은 기간 동안 활동을 하다가 더 강한 회복기를 또 거치게 되죠. 사람이 죽지 않는다면 결국은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염증은 커지려고 한다라는 것은 이게 결국에는 더 커지다가 언젠가는 더 강하게 피곤의 쓰나미와 회복의 쓰나미가 밀려오는, 피곤과 회복과 이런 것들이 강하게 밀려오는 작용이 이해를 하는 분들이 암 환자분이나 아니면 일반 만성 염증 환자분들에게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활력, 화를 낸다는 것은 굉장한 활력이죠. 순식간에 화를 팍 하면서 폭발을 시키는데, 그런 상황들이 상대방을 깜짝 놀라게 만들죠. 엄청난 에너지가 동시에 그냥 발산이 일어납니다. 화를 낸다든지 짜증을 낸다든지, 그죠? 몸에 염증을 안고 있는 사람은 염증 조직이 아프기도 하죠. 아파서 그런 거라고 우리가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플 때는 어떻습니까? 아플 때는 교감신경이 수축되고, 그쪽에서 이제 통증, 염증 조직의 통증이라는 건 염증 조직의 통증이라는 것은 산도와 관련이 있거든요. 염증의 통증이라는 것은 산성도, 그죠? 산성도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 pH라고 하는데 산성이 되는 겁니다. 산성. 어떻게 해서 산성이 될까요? 염증의 통증. 산성도. 혈관 수축이죠. 혈관 수축. 혈관이 수축이 일어납니다. 혈관이 뭐에 의해서 수축이 일어나겠습니까? 교감신경 말단에 의해서 일어나죠. 교감신경 말단이라고 하면 끝부분인데, 교감신경 끝부분에서는 혈관 수축시키는 작용이 있거든요. 교감시키는 수축 작용에 의해서 혈관 수축이 일어나면은 산소의 공급이 줄어들면서 산성도가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통증이 유발되죠. 아플 때, 그죠? 통증이 생길 때는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 때일 수도 있고, 스트레스 강해질 때 염증 조직은 혈관 수축되면서 더 범위를 키우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통증이 일어나다가 다시 통증을 회복하기 위해서 혈류의 공급이 늘어나죠. 그렇죠? 또 이제 염증이라는 거는
혈류가 늘어나게 되죠. 수축하지 않을 때는 말단에 수축 안 되는 혈류가 늘어나서 이제 붓고 교감신경은 일시적으로 줄이지만 그 조직의 어떤 혈관 공급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쟁적 상황이거든요. 산소 경쟁적 상황이라고. 산소가 줄어들 것 같으면은 이제 이렇게 수축을 하면서 염증 조직이 커지는 거죠. 교감신경이 자꾸 자극하면 염증 조직이 커집니다. 스트레스가 많고 이랬을 때 계속 통증이 오면서 이렇게 수축을 하면서 다시 조직이 더 범위를 넓혀가죠. 산소 경쟁적 상황이라는 건 다시 산소 공급이 늘어남으로써 거기서는 어떻습니까? 혈관 수축에 의해서 부산물들이 많이 생겼겠죠. 젖산도 생기고 그쪽에서 이제 그리고 생겼을 때 혈류가 더 들어가면 산소 공급이 늘어나면서 이 산증, 그죠? 산증을 해소하기 위해 산소 공급이 늘어나죠. 우리 몸에서는 산증이 강해지면 우리 몸은 살 수가 없습니다. 산소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활성산소도 많아졌을 거고요. 활성산소도 많아진 부분에 대해서 산소를 공급하면서 산소 경쟁적으로 해서 에너지 소모 속도를 늘리면서 에너지 소모 속도를 늘리는 겁니다. 에너지 소모 속도를 증가시키는 거죠. 이게 염증 조직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염증 조직에서 일어나는. 지금까지 염증 조직을 이렇게 설명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첫 번째 열쇠를 바탕으로 물론 설명을 드리지만 염증 조직의 현상이 네 가지 사인, 붓고 통증, 그냥 피나기도 붓고 그죠? 통증도 생기고 이런 어떤 상황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염증 조직을 4대 증상, 염증의 4대 증상을 이런 부분과 관련지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그 활력이라는 것이 오늘 지금 부분 얘기 드리고 있는데요. 심한 염증에서는 개인의 의지에 의한 활동이 증가될 수 없다라는. 심한 염증이 심할 때는 온몸이 또 아파지고 가렵고 과다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온몸으로 염증이 확대되면서 개인의 의지에 의한 활동은 증가될 수 없지만 온몸에서 열이 난다거나 통증, 전신 통증, 그죠? 전신에 염증이 있다는 뜻이죠. 이때 전신 통증과 염증을 통한 에너지 발산은 심하겠죠. 물론 이럴 때는 개인의 활동이나 이렇게 활력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평시에 가까울 때, 그리고 만성염증과 염증이 정체가 되었을 때, 만성염증이 생겨서 염증이 정체가 되었을 때, 잘 조화를 이루고 있을 때, 면역력과 염증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활력의 증가가 나타나게 되지만, 염증이 좀 커질 때, 그죠? 나을 때, 이때 다 우리 혈관계에서는 가리고 과다증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 가리고 과다증에 의해서 활력이 나타날 수 있지만, 정말 심한 전신의 염증 통증이 있을 때는 이런 부분으로 에너지가 발산이 되면서 몸은 움직일 수 없는, 개체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전신에 의한 이런 통증과 발열, 이제 심한 경우에는 발열까지 나타날 수 있겠죠. 온몸에 열까지 납니다, 그죠? 만성 염증을 통해서 온몸에 열이 나기도 하고 두통이 생기고, 그죠? 배도 아프고 이렇게 다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활력의 문제를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아픈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을 때는 이럴 때지만 그것이 조금 정체가 되고 염증이 나을 때라든지 염증 조직이, 그죠? 염증 조직이 부분적으로 북소적으로 커질 때는 활력의 증가 현상이 있다.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환자분들을 자세히 관찰하다 보면 제가 관찰했을 때는 제 한선염뿐만 아니라 치주염 마찬가지였고 건선 환자분도 마찬가지였고요. 암 환자분들도 어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그거죠. 필요에 의한 염증, 그죠? 필요. 염증. 암 조직의 생성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필요에 의한 염증과 이 작용이 스트레스 소실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리고 몸의 조직을 안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조직에 대한 어떤 작용이 강해지면서 우리 몸을 점점 점령해 나가는 거죠. 이 조직 자체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필요해서 생겼지만 나중에는 이 조직 자체가 부담이 되는 거죠. 부담. 조직 자체는 우리의 어떤 조직적으로 에너지를 이렇게 보내도록, 그리고 에너지를 먹도록 우리가 이제 뭐 식욕이나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식욕을 막 증가시켜서, 그냥 뭐 안 먹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잘 먹는 게, 좋은 음식을 잘 먹어도 암이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현장에 계신 분, 암을 치료하시는 분들 하시는데요. 이게 이제 어느 방향이냐, 나을 때 쓰이느냐 아니면은 암 조직이나 염증 조직을 증가시키는데 쓰이느냐. 이 암 조직은 개체의 어떤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게 개체의 의지입니다. 개인의 의지, 교감신경의 어떤 시작이죠. 교감신경의 시작. 암 조직도 일반 염증 조직도 마찬가지로 교감신경과 연결이 되어서 과립구의 어떤 산소를 싫어하는, 그죠? 반대로 이런 개인의 어떤 교감신경의 사고작용을 끊어준다거나 산소를 공급해주게 되면 과립구는 살기 힘들어집니다. 그죠? 과립구는 빠르게 줄어든다. 빠르게 줄어들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개인의 의지, 이 마음의 부분에 대한 어떤 것이 어떻게 정리되는가, 그리고 자신이 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염증에 대해서 필요에 의한 것들을 얼마나 자신이 포기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집니다. 물론 이제 암 환자라고 하는 것이 참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암 환자분들 중에서는 암을 아직 가지고 있는 사람, 암을 갖고 있는 분도 있지만, 암 환자라 그러면 원래 암을 갖고 있는 분이어야 되는데요. 수술로서 제거한 분도 있는 거죠. 수술로 제거된 분. 제거된 분을 암 환자라고 할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암을 알았던 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암 환자, 우리가 일단 만성 염증과 염증을 갖고 있는 분이나 암 같은 암 조직을 갖고 있는 분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수술로 제거된 분은 과립구가 모여 있을 수 있는 조직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조직 자체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조금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해야 되겠고요. 암을 갖고 있는 분이다. 간 같은 거, 그죠? 간은 뭐 간암이 심해지면은 이식을 하지 않으면은 간을, 그죠?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간암이 있는 경우에는 간을 갖고 있게 되죠. 간암 있는 분들은 수술로서 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이식할 간이 없는 경우에는 제거할 수 없고,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암을 갖고 있는 경우가 되는데, 우리 암의 종류에 따라서는 이제 제거될 수 있는 암들, 뭐 일부 장기를 제거한다거나 일부 점막이나 피부 조직을 제거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가능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좀 두서없이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활력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더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제가 가는 것은 이제 관점의 전환입니다. 관점의 일대 혁신인데요. 우리 몸의 어떤 한쪽 방향으로 지금까지 봐왔다면 양의학이 이제는 다른 쪽의 방향에서 더 염증과 암을 더 형평성 있게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고, 그런 자료로서 제가 과립구의 세 가지 열쇠도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암 조직의 발생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